자, 반갑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번에 나왔던 것을 한번 쭉 볼 건데 한마디만 하고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게 좀 문제 배부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인강생들은 그걸 뭐 못 들었을 테니까 그 작년에 2차 뭐 엄청나게 어렵게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왔고 이번에 뭐 또 역대급으로 쉽게 나왔고 그 중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뭐 이런 거 우리 뭐 강사들이요 앞으로 시험은 어떨 거다 이 앞번에 2차에서도 뭐 이야기했는데 다 틀렸어요. 그 작년 2차 이렇게 어렵게 나올 거다 누구도 예상 못했습니다. 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또 뭐 이럴 거다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그 아직 출제도 정하지도 않았는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변하지 않는 거, 예, 이렇든 저렇든 변하지 않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 딱 하나. 기출문제집 한 것만 내가 정확하게 잡고 있고 그리고 심판례만 정확하게 내가 잡고 있다면 합격하는 데는 어렵게 나와도 점수가 떨어져 컷이 낮아지는데 어렵게 나왔으니까 틀린단 말이 누구나 다. 그래도 내가 기출을 정확하게 잡고 심판례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합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쉽게 나오면 기출 정확하고 판례, 그 심판례 정확하면 점수가 높게 해서 또 합격하는 거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딱 그것만 좀 하시라고요. 그것만.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에 이것저것 막 강의 듣고 이것저것 할 게 아니고 차라리 운동 열심히 하세요. 운동. 그래 체력 점수를 좀 더 올리고 그 대신에 뭐 기출을 이렇게 정확히 잡고 심판에 잡는다고 해가지고 양이 뭐 턱없이 적은 건 아니죠. 근데 그거 열심히 하고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기출 그리고 심판례 이것만 정확하면 문제가 어렵든 쉽든 간에 합격은 틀림없이 합니다. 내가 여러분 인생을 걸고 하는데 내 사수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하세요. 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출제 영역을 한번 볼게요. 아, 이번에 그 예상이 뭐 어느 정도냐? 아, 그것도 필요 없겠죠. 뭐 금요일에 나보면 알겠죠. 그렇죠? 나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사들이 점쟁이도 모르겠죠. 모릅니다. 그거는 모릅니다. 근데 일단 모여 있는 점수들을 보니까 한 8개에서 한 12개 이 사이 정도가 뭐 될 것 같다 하는데 모릅니다. 또 쉽다라고 할 때 내 경험상은요. 쉽다라고 할 때는 물론 점수가 높게 형성되는 것도 맞는데 어느 높게 있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요. 점수를. 근데 쉽다 점수를 높게 받은 친구들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나마 이제 자기 딴에는 가능한 점수라고 보는 것을 이야기한 12개예요. 그리고 그 밑에 친구들은 보통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밑에 친구들이 어디에서 형성될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쉽다 했을 때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낮게 커트라인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예상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한 12개 그 언저리라고 이야기하면 그때까지는 공부 안 될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잖아요. 한 달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준비하다 보면 또 뭐 점수가 조금 부족하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요. 방황하지도 말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공무원은 나중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미래를 예견하는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뭐 그다지 화이트 칼라가 할 일들이 정말 없어지거든요. 근데 공직은 정말 엘리트 집단 아닙니까? 나중에 신분이 보장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꼭 공무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오늘도 어떤 친구들 막 이야기할 때 그 서울로 좀 가세요. 서울로. 서울로. 여러분 나중에 서울로 가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비싸다. 지금 집값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서울로 가면 어떻게든 살다 보면 집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인구 줄고 하면 진짜 좋으니까요. 서울로 좀 가세요. 대구만 이 치열하다고 하는 이 대구에 몸을 놓지 말고. 자, 여담으로 했고요. 자, 볼게요. 출제 영역 분석. 그 맨 앞에 그 출제 영역 분석을 한번 보면은 거기 불신 건물에서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 영장주의 이게 가볍게만 볼게요. 한번 좀 영장주의에서 한 문제 나왔고요. 그 현행범 체포가 박스형 형태 문제가 나왔죠. 그다음에 접견교통권, 대물적 강제처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다지 뭐 문제가 뭐 근데 한 가지 좀 특색인 것이 그 압수수색 있죠. 이 대물적 강제처분 물론 뭐 한 문제 나왔으니까 뭐 되긴 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왔고요. 예, 수사편 종합형 문제가 하나 보입니다. 그 증거법으로 가면은 그 증거법 우리 증명에 관계된 거 있죠. 예, 한 문제 나왔고요. 위법 수입 증거배제 법칙도 박스 형태의 문제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문 법칙 중요하다 했죠. 전문 법칙 2문제. 앞으로도 이 배당수는 거의 뭐 다음번 시험도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뭐 증거 동의 여기 탄핵 증거 뭐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백 보강 법칙하고 배제 법칙 자백에 관계된 거 있죠. 이것을 가지고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강 법칙 지문이 일단 많고요.
대제법칙 지문이 하나 보이죠. 그래서 차백에 관계된 법칙으로 한 문제가 박스형 형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형법하고 형사성법 종합형 문제는 항상 40번 문제는 굳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40번 문제 종합형 문제가 나왔죠. 우리 볼록이가 이번에는 사실 종합형 문제가 이전에는 수성법이 쟁점이었고 수성법에서 답이 걸리거나 수성법 지문이 2개 내지 3개 정도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형법 지문이 3개가 들어가 있고 수성법 지문이 하나면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되나요? 누가 해야 되잖아. 볼록이 해야 되잖아. 진짜 웃기는 볼록이야. 그게 그 지문 하나 보이더라. 근데 이번에 형법이 좀 주가 된 것 같더라. 그렇다 하면 이제 내가 할게. 그 다음에 그 이야기 나와야 되잖아요. 그 네가 할 기세? 하여튼 인간이 이상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볼록이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이상합니다. 여러분 알고 지내면 더 이상합니다. 볼록이. 그래서 해설을 붙였으니까 볼록이 그러면 네가 그거 했던 거 네가 해설 보내라 내가 그랬거든요. 바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붙여두었으니까 이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언급할게요. 쉬운 문제죠. 그래서 이제 한 장 넘어가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조문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시험이에요. 이번 시험은 좀 수성법에서 오히려 판례보다는 조문을 물어봤을 때 더 많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수사준칙 같은 거 물어보면 정말 어려운데 안 나왔습니다. 이 조문 자체가 안 나왔습니다. 이런 시험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수성법에서 조문이 안 나온 시험은 이번이 제가 20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처음입니다. 이상합니다. 자, 판례 문제, 다 판례 문제고요. 결합형 문제도 없습니다. 다 판례고, 박스형 3문제인데, 개수도 아주 간단한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요. 나머지는 다, 개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더 쉬웠습니다. 사지 선택형 문제, 됐고요. 총 52. 이것도 박스도 딱 4개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기억년, 디거, 리얼. 그러니까, 좀 간단합니다. 됐어요. 그 전체적인 평가는. 그래서 이제 2023년 2차 시험은 당연히 기출 문제, 아무리 강좌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만 하세요. 자, 판례, 심판례, 변하지 않는 거죠. 다 이런 것들. 자, 조문의 중요성. 이번에 조문이 안 나왔다 해서 그럼 2차도 안 나올 거냐? 이건 절대로 우산입니다. 이건. 왜? 기존에 내가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조문이 안 나온 게 이번 처음이다. 근데 다른 건 다 조문이 나왔다면 조문이 나오지 않은 이번 시험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조문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나가는 과정이 있죠. 이 과정대로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학원에 문제들 많잖아요. 그 시험 많이 보는 친구들이 실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우리 커리큘럼 그대로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남았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볼게요. 불신검문 28번 문제인데 1번 틀렸습니다. 그죠? 이건 너무 쉽죠. 재판하고 속에 이를 정도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죠. 불신검문. 자, 2번 이건 맞잖아요. 행정경찰 목적 경찰활동에 행해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질문을 위한 동행 요구가 수성법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199조 1항 200조의 규정에 의해야 한다. 당연하죠. 이게 수사로 이어지면 우리 수성법 규정에 따라서 진행돼야 된다는 거. 3번 그 마지막에 보면 어떤 경우라도 그 불신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우리 정표 제시인데요. 그죠? 아니죠. 그죠? 이미 알고 있다면 정표를 제시하지 않고 해도 적법하다. 이런 이야기 했고 이제 4번에 6시간까지 구금 허용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쉬운 문제죠. 또 29번. 자, 1번에 누구든지 자기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짐으로 범죄를 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얼굴 기타 모습을 영장 없이 촬영했다면 어떤 경우라도 이게 틀렸다. 그죠? 여러분 우리 사진 촬영인데요. 사진 촬영은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그 사진 촬영은 강제처분이다. 왜? 초상권을 침해하니까. 따라서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강제처분이다 라고 했죠. 법익 침해니까. 그런데 이거 사진은 순간을 담아내는 것이라 영장 없이 찍은 사진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 범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 증거 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 상당한 방법이라고 했죠. 이런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찍은 사진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죠.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이게 틀렸습니다. 자, 2번.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호흡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과학적 중립적인 호흡 수치가 도출되었다 하여도 여러분 과학적 중립적 수치가 도출되면 불복이 없는 한 다시 혈액 검사에 음측정은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면 과학적 중립적인 수치가 도출되지 않으면 기계가 오작동이라면 그때는 불복하지 않아도 다음에 이거 넣을 수 있겠죠. 불복하지 않아도 혈액 검사에 측정이 가능한데 이 기계가 고장났다 하더라도 이미 한번 했죠.
따라서 할 수는 있으나 불복이 없어도 이때는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죠?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의 임의성이 인정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이거는 그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수치가 도출됐다 하여도 자, 혈액 검사를 엄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건데 틀렸어요. 일단 3번이 맞죠. 3번. 뭐 1년의 과정 전체로 봐서 채널 요구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 옳은 거고요. 이게 4번에 그 경무질 처벌법 3조 1항 뭐 3사조 지문 채취 불응 시 처벌 규정은 영장조에 따른 강제 처분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지문 채취에 불응하면 이게 뭐 강제 처분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헌법에서 됐죠. 심리적인 간접적인 강제죠. 심리적 간접적 강제는 강제 처분이 아니죠. 따라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지문을 찍어내는 거 있죠. 직접 강제에 의해서 지문 채취하는 거. 이것은 강제 처분입니다. 영장이 필요하겠죠. 됐고. 그 다음에 30번 영장주의인데 그 1번도 우리 다 했던 거죠.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교부하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유죄 인증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옳은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2번하고 3번도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언급이 될까 안 될까 저는 좀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우리 사실 수사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제처분이랑 공통부분은 있어도 근데 이게 출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강제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강제처분도 수사는 아니라 뭐 같이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했던 거죠. 이것도 72조 사전고지입니다. 피고인 구속할 때 사전고지 이것은 집행기관이 하는 게 아니죠. 예. 법관의 안 사전청문 절차라고 했죠. 그 이야기죠. 피고인에 주어져 있는 형사 절차상의 권리 보장이 목적이죠. 이미 보장되었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고지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고. 자, 88조는 사후고지입니다. 3번 지분요. 이거 됐죠? 사후고지는 구속 후에 다시 한 번 더 공사실의 요지, 변호인 수임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건데 요거는 고지하지 않아도 자, 영장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죠. 왜? 사전에도 고지하는 내용이니까. 됐습니다. 4번이 틀렸죠. 여러분 이거는 위수성인데 위수성이 동의 대상이 되느냐? 안 돼서 그쪽 그 이야기니까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31번 현행범 체포 기억번에 사인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뭐 사인의 현행범 체포는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 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 행위인가 따라서 결정된다. 아니죠. 소극적인 방어 행위인지 적극적인 공격 행위인지 상관없습니다. 이게 정당 행위의 범주 내에 포함되는가. 오히려 이건 여러분들 형법에서 오히려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 정당행위 그 범죄 내에 포함되는가의 문제지 공격행위인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 니은번에 211조 1항 현행범으로 규정한 범죄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 이건 뭐 실행 직후의 사람은요 시간적으로 장소로 다 접착되어 있다는 것이 재판은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하죠. 이건 옳은 겁니다. 그 다음 D번에 이거는 뭐 틀렸죠. 그죠?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아니죠.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란 뜻. 너무 쉽죠. 리얼번요. 리얼번 오는 거죠. 자, 이건 전투경찰대원의 행위는 이거는 뭐 체포에 해당되겠죠. 이건 옳은 겁니다. 그 해설에 뭐 사안도 한번 붙여두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는 거의 안 물어보는 형태죠. 거의 처음 나왔다시피 한 그런 질문입니다. 방금 그 내용은요. 32번 접경교통권. 자, 1번 이건 너무 쉽죠.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시도. 이거 해도 정당될 수 어떻습니까? 접경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2번 이건 옳은 거죠. 2번. 변호인 대리인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서는 안 되죠. 옳은 거고 3번. 피고인 또는 피해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 직경교통권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렇죠. 변호인의 직경교통권은 법률상의 권리입니다. 근데 물론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죠. 뭐 표리관계에 있다면 왜 했다 그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요.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한 것 아니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이거는 피고인 보호를 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본질적 권리이기 때문에 법령으로만 제한이 돼요. 법원의 결정이나 수사의 처분으로는 제한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리고 답이네요. 많이 했던 거죠. 이런 것들도. 그 다음 4번에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인 조력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미결 수용자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 시점 많이 했던 거죠. 6월 6일 현충일 이야기죠. 곧바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침해됐다 단정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 전후 충분히 접견을 했다면 방어 전략을 짰다면 말이죠.
자, 33번. 1번에 이미 제출된 전자정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사이언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입 증거에 해당한다. 당연하죠. 일성인데 그 동의를 했다면 치유된다. 에이, 아니죠. 너무 쉽다. 그죠? 동의를 해도. 위성은 증거 동의 대상이 안 되죠. 그 다음 2번요. 2번. 목록을 교부해야 된다는 거, 직접 누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목록 교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옳은 거고. 3번에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하면서 클라우드 등 제3자 관련한 원격지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 비밀번호, 우리 다 했던 거죠. 이걸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4번에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저장 매체는 218조에서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렇죠? 자, 현행범 체포 현장, 범죄 장소에서도 임의 제출물 압수 가능하고요. 영장 없이 사후 영장도 필요 없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34번인데, 자, 1번에 그 6조 단서에 따라서 행위적인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는 직권사항이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진짜 많이 했던 건데, 여러분, 우리 소송 조건들 있죠? 소송 조건들, 이런 것들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에 행위죄의 법률에 따라서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는 직권사항이므로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습니까? 이게 그럼 수동 조건입니까? 아니죠. 이게 무슨 수동 조건이에요. 행위죄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는가의 문제는 범죄 성립에 관계된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뭔데? 증명을 해야죠. 뭔 직권사항입니까? 증명을 해야죠. 누가 증명하는 겁니까? 누가 증명하는 겁니까? 검사가 해야죠. 검사가. 이건 어떻게 증명하는 겁니까? 증명의 방법 두 가지.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이건 엄격한 증명이죠. 그러니까 행위죄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항이다. 아니죠. 범죄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까? 이건 수송 조건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죠. 이건 수송 조건이 아니죠. 범죄 관계된 거니까 검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검사가 증명할 때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죠. 근데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2번. 항상 이거는 우리 엄격한 증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바로 틀리죠. 그 다음 2번에 이거 어떻습니까? 출입국 사범 사건에서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 우리 출입국관리법 적고발 사건이죠. 이 고발. 이것은 증거사방법이나 증거능력 제한을 받지 않냐고 재반사항을 종합하여 적당한 인정되는 방법에 의해서 자유로운 증명. 맞죠? 적고발 사건의 고발은 수송조건, 자유로운 증명. 수송 조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직권으로 조사했는데 잘 모르겠다 하면 검사가 증명을 하는 거죠. 자유로운 증명. 공동증거에 있어서 공모관계, 이거는 엄격한 증명이죠. 근데 공모라는 것은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지네들. 그래서 이걸 직접 바로 증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고의와 같이. 이건 간접사실, 청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옳은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특신상태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됐죠? 특신상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증명. 옳은 거죠. 그 다음에 35. 위법 수입 증거배 접치. 기억번 틀리죠. 기억번. 이거 절취된 업무 일지 있잖아요. 자, 이것은 증거 제출이 허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게 사인의 위수정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위법 수입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틀립니다. 증거 사용이 가능해요. 그 다음 니언번에 이것도 우리 했던 거죠. 심판례 정리할 때도 다 했던 건데,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았다면 피고에게 영사조력이 가능한지 여부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협약에 따른 권리,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죠. 그렇죠? 자, 이것을 영사조력이 가능한지 여부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거는 경미한 어찌 보면 절차규정 위반에 해당된다면 이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 자세하게 붙였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심판례 때 했던 거죠. 디귿번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한 이상 피고에게 실질적 반대 신문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여러분, 이것도 우리 다 했던 거죠. 이 반대 신문에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그 주신문에서 나온 증언을 증거로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정인신문 과정에 위법은요. 이 법은 어떻게 하면요? 책문권을 포기하면 그 하자가 치유가 돼요. 책문권을 포기하면 이의제기권. 근데 그 책문권 포기 여사는 명시적이어야 한다라고 했죠. 마지막에 명시인 것이어야 한다. 옳은 거네요. 그 다음 리얼번에 검사 공소적이 후에, 이거는 우리 너무 많이 했다 그죠? 이 공소기 이후에는 지방원 판사에게 청구해서 발받은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못하죠. 대물적 강제 처분. 원칙적으로 유죄 예정으로 삼을 수 있다? 없어요. 없어요. 됐고.
그다음 36 자백에 관한 건데 여러분 기업번을 의외로 공부한 친구들도 좀 놓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많이 했던 건데 항상 할 때 이거 비교를 해라라고 했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310조에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며 포함되지 않죠. 여러분 310조가 자백 보강 법칙인데 이 자백 보강 법칙 310조 이것은 피고인의 자백이 있을 때 보강되어 필요한 거죠. 피고인 자기의 자백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자백한 겁니까? 아니죠. 그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되는가? 안 되죠. 왜? 보강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가 되는데 결국 피고인이 자인하는 것을 들었던 거니까 자백과 독립된 증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강 증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나누어서 보셔야 됩니다. 자, 피고인이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건 결국 피고인이 한 자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독립 증거가 아니고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 안 된다. 딱 나누셔야 됩니다. 이건. 그리고 이런 것들 혹 다른 것들 다 쉽게 맞추는데 이런 거 놓쳤다면 이거 기출지문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시간에 쫓기지 말고 이미 답이 나왔다 해서 넘어가지 말고 의미를 한 개씩 분석하는 거. 거기에 시간을 쏘더라고요. 이 강이 찾고 저 강이 찾고 이 학은 가고 그럴 게 아니고 여러분 기출 지문에서 요 지문의 의미를 한 개씩 딱 더 분석하고 정확하게 선명해지면 뭐 됩니다. 자, 니은번에 일정한 증거 발견되면 이건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일정한 증거 발견되면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자 여기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이루어졌다든가 경환자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적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이라고 했네요. 않는다면. 교환 조건이 아니었다면 임의성 그와 같은 약속하에 대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이 없는 자백으로 증거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쵸? 임의성이 있다는 말이니까 옳은 거죠. 상습범 이건 포괄일제입니다. 여기에 개별적으로 보강 증거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엄청 많이 나오죠. 그쵸? 상습범 포괄일제는 개개 행위마다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 됐죠? 리얼번에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처음부터는 중요부로 인정할 정도가 되지 않아도 되죠. 진실성 담보잖아요. 이제 직접 증거 아닌 간접 증강 증거도 보강 증거 될 수 있죠. 37.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에 수사기관이 항소인 공판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던 사람을 특별한 사정이 없이 미리 수사기를 소환하여 이것도 우리 많이 했죠. 그쵸? 우리 기소 이후에 수사활동에서 이 판례 많이 봤잖아요. 그쵸? 그 진술조사 어떻습니까? 증거로 못합니다.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됐다 하더라도 증거로 못하죠. 증거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동의였습니다. 그죠? 동의. 오케이. 2번도 틀리죠. 자, 피고인이 진술을 피고인 아닌 자 녹음한 경우에 여러분 이거요. 이렇게 한번 나온다고 했죠. 항상 우리가 딱 정리했던 겁니다. 그죠? 피고인 진술을 피고인 아닌 자가 녹음했습니다. 그럼 뭔데? 녹음을 했다. 그러면 323이죠. 우리 323은 이거 아니에요. 항상. 근데 말하는 놈이 있고 이거 녹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거는 진술 쓰고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죠. 방금 이거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예요? 2번이죠. 2번은 뭐라고? 여기 작성자, 다른 말로 녹음자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 특신 상태라고 했죠. 그럼 이거 따져보면 되죠. 뭐라고 돼 있으면 여기 323 1항 단서에 따라서 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틀렸죠. 이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녹음했다면 이거는 진술자죠.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 그리고 특신 상태는 또 빠지는 거죠. 이건. 그렇죠. 이것만 딱 하고 있으면 되죠. 이런 거 놓쳤다면 이거 정확하게 이거 좀 더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3번에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관의 진술서 이거 너무 많이 했다. 그죠? 수사관이 작성한 진술서는 그 조사가 똑같이 취급돼요. 따라서 조사 과정 기록은 있어야 되죠. 없었다면 적법 절차 방식에 따라서 진술 작성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됐죠? 또 답은 하나니까 이거 한두 개 모른다 하더라도 답을 낼 수 있죠. 우리가 특신 상태입니다. 거기에 일단 여기 316조 2항은 뭔데요? 우리 316조 2항도 가장 기본이죠. 316조 2항은 뭔데? 자, 여기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피고인 아닌 자가 옮기는 거죠. 근데 피고인 아닌 타인의 제3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누구도요? 공범자, 공동피고인 포함. 공범자, 공동피고인 포함. 자, 이거 맨 마지막에 공동피고인과 공범자를 제외한 틀렸죠. 그러면 소송법 324조 증거력 인정 요건인데 그 324 특신 상태의 증명은
증명이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입니다. 개연성 있는 정도의 증명으로 촉하고, 이것도 진짜 많이 했죠. 개연성 아니죠. 증명이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예요. 특신 상태와 관련하여 마찬가지로 소재 불명 전제라고 있는 3일주 양의 특 상태. 그렇죠. 특신 상태는 다 개념이 동일해요. 동일해요. 3번에 원질자가 진술을 할 수 없을 때 사질 외소, 사망, 질병 등 명시적인 열거된 사유 외에도 원질자 공판에 진술하는 경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재현이 불가능된 경우도 3회 사유에 해당되는 거냐. 해당된다 했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유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 4번에 이것도 우리 심판에 정리할 때 했던 건데 이것도 꼭 기억에 들어가 있죠.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게 아니다. 여러분, 증언 거부는 우리 시험에서 범위에서 빠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요. 여러분, 증인이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의 형사 책임이나 근친자의 형사 책임에 대해서 증언 거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업무자가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 증언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닌 한 증언을 거부 못합니다. 하면 위법한 거예요. 근데 정당의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도 우리가 3위 사주가 적용되는 거냐? 적용되지는 않죠. 그런데 증언 거부권을 정당히 행사한 게 아닌데 이게 피고인의 잘못이었다면요. 피고인에게 기책 사유가 있다면요. 그때는 3위 사주에 해당돼요. 그래서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들어갈 수가 있죠. 앞으로 요걸 물어봐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뒤에 이야기했던 거, 지금 이건 그 뒤에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3위사죠. 그 밖에 이에 전한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맞죠? 3위사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정당하게 증거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3위사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3위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피고인에게 기책 사유가 있을 때, 그때는 3위사가 적용되죠. 증거동의인데, 자, 1번에, 이 증거동의라는 것은 전문 법칙의 예외죠. 전문 증거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 반대 신문과 포기. 옳은 거고요. 2번입니다. 이거 많이 했던 건데, 우리가 약식은 우리가 공부를 안 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 약식은 안 보지만 대강 이런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쭉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약식 재판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정치재판 청구하면 돼요. 근데 정치재판 절차에 피고인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기일을 잡아요. 또 안 나오잖아요? 연속으로 2번 안 나오잖아요? 그래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해요.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해요. 이때 피고인 출석 없이 증거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증거동의가 간주가 돼요. 그 이야기입니다. 증거동의 간주가 됐죠? 간주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어보면 증거동의 간주됐고 그 증거조사 다 끝낼 거 아니에요? 다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항소심에서 공사실을 부인합니다. 1심에서 간주된 증거동의 철회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왜? 한 번 동의는 영원한 동의. 물론 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처리가 되지만 증거조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영원한 동의가 되는 거니까. 됐죠? 상실된다. 틀렸죠. 그 다음 3번에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 증거를 하면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공판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해서 종전 의견을 번복해서 증거를 하면 동의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 그렇죠. 이거는 변호인도 동의가 가능하지만 피고인이 명시하는 사이 반하지는 못하니까. 4번에 무단태정입니다. 우리 무단태정은 피고인 출석 없이 필변 사건의 변호인 없이 재판 가능하죠. 피고인 출석 없이 증거조사 가능하니까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옳은 겁니다. 40번인데 여러분 스토리는 다 보셨죠? 거기 이게 또 한 친구가 와가지고 복수정답 이런 오답 시비가 있다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째들이 공동으로 기소되어 심리가 진행되었다. 이런 말을 보이서. 그래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기소해서 심리가 진행되면 이거는 공동 피고는 보는 겁니다. 공동으로 기소가 됐다 했죠. 그래서 4번 1입니다. 이건 자 뭡니까? 단수절도자를 승립한다? 아니죠. 현장에 없었던 2명만 현장에 있으면 되죠. 볼록이하고 자세히 했죠. 2명만 현장에 있고 1명은 망을 봐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되죠. 자 이번에 여러분 이 야간이라면 이야기 다르죠. 야간이라면 이야기 다른데 낮이잖아요. 이때는 특수절도죄 실행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물색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물색설이니까. 그렇죠? 물색을 아직 안 했죠. 그러니까 미수범이 승립될 수 없겠죠. 실행에 나아가지도 않았는데 미수범이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 3번입니다. 이게 우리 수동법인데 이 볼록이 말이요. 자, 은혜 피해자 신문조서는 의리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너무 쉽죠. 우리 피해자 신문조서는 내용 인정인데 그 내용 인정은 누가 해야 돼요? 공범이 있을 때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에 대해서
공범이 내용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당연히 피고인이. 그러니까 지금 공범인 을이 피신조서, 자기 피신조서에 대해서 내용을 인정해도 이게 갑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들어갈 때 갑이 내용 부인하면 증거로 못하죠. 갑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갑의 공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인데 병에 대해서는 이게 병이 이제 공범이잖아요. 근데 같이 공동으로 기소가 됐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증인 적격이 있다고 없다고요? 우리 했죠? 증인 적격 없어요.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니까 위정을 해도 위정죄가 돼? 안 돼? 안 돼서 주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범죄를 봐할 수 있어요? 됐죠? 변론을 풀리하면 어떻습니까? 변론이 분리되면 그때는 증인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정죄의 주체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위정을 하면 위정죄가 될 겁니다. 근데 변론을 분리했다는 말 없죠? 됐습니다. 그래서 4번이 위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옳은 거죠? 그러면 한 5분 정도 있다가 네, 마저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 형소법 이거는 끝내고 헌법은 한 5분 정도 있다가 물만 한 잔 마시고 제가 비교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